근간 몇 달간 유심히 보았습니다. 책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없을 무, 읽을 똑, 무독책입니다. 책이나 신문을 본 사람은 고려시대에 사는 골동품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보니까 제가 약간의 희망을 갖습니다. 이 오늘의 행사가 콘서트란 말이 두 번 들어갑니다. 책 이름이 말 콘서트고 오늘의 행사가 북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콘서트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뭐 이효리 콘서트, 뭔 콘서트? 콘서트란 말은 원래 라틴어의 손말입니다. 코는 부사로 다 함께 서로가 그 말이고, 서트는 논쟁하다, 싸우다 이런 말입니다. 이 두 말이 합쳐져서 논쟁하다 합의점이 이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콘서트라고 하는 말은 가정으로 말하면 화합을 말하고 국가적으로 말하면 통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은 뭡니까? 책이죠. 책 중에 책은 고전이라고 합니다. 고전은 오랜 세월을 통하여 좋은 책이라고 인정받는 책입니다. 그러나 개성 있는 작가들은 개성 있게 말합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이란 누구나 다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어느 누구도 읽지 않은 책이다. 이태리 칼비노라는 소설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처음 읽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을 다시 읽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저자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즉 신문 잡지는 읽을 가치가 없고 문학은 읽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베스트셀러는 뭡니까? 여기 뭐 서정일 계신 분 안 계시네요.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을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의 원래의 영어는 그것이 아닙니다. 톱셀러 혹은 모스트셀러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왜 도대체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까?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미국의 출판업자가 만들어냈습니다. 왜? 베스트북, 가장 좋은 책이라는 말과 혼동을 주기 위하여. 자,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1, 2, 3위를 달리는 베스트셀러 몇 권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쓴 말 콘서트라고 하는 책은 절대적으로 베스트셀러 2, 3위에 랭크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왜냐?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붕 떠야 돼요. 뜨려면 가벼워야 됩니다. 그런데 제 책은 물리적으로 보아도 456페이지 달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적어도 한 페이지에 밑줄 그할 부분이 5번 이상 나옵니다. 여기에 경쟁 출판사에서 혹시 나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안심 먹고 두십시오. 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기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이란 무엇입니까? 말.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1962년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 존 스타인백은 그의 수학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신의 버금가는 권능, 원문은 God-like power입니다. 신의 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 신에게 빌었던 그 지혜를 인간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한다. 그 해결책은 말이다.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흉내내어 이와 같이 말을 마칩니다. 마지막에 종국에 말이 있나니 말은 곧 인간이다. 이와 같은 거대 담론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가벼운 얘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키플링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약 중에서 가장 약효가 센 약은 말이다. 역시 그 말이 맞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너 오리엔티드, 듣는 사람 위주, 좀 더 어려운 말로 해서 립세터 오리엔티드, 수용자 위주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꿨습니다. 스마트폰 가게에서 덤으로 유연제 한 몫을 주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4,500원 합니다. 샵. 그것을 들고 가다가 아는 집에 들렸습니다. 약간 고민을 했죠. 남자가 쪼잔하게 이런 것을 들고 가야 되느냐. 그런데 이것을 받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니, 우리 집 유연제가 떨어진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칭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름칠을 해주는 유연제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의 커다란 출판사에 아마존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The New Science of Gratitude. 구태여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감사의 신학문입니다.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땡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행복지수를 25% 증가시킨다. 다음으로 완고급법을 쓰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 저 친구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 많이 벌었어. 그 말보다는 저 친구는 일찍이 경제적 식견이 탁월하여 많은 부를 축적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저 친구 또라이 기질이 있어. 저 친구는 천재만이 갖는 독특한 기질이 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역으로 쳐라. 때는 바야흐로 1600년대 영국입니다. 강가에 사람이 빠진 익사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구출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5만 원짜리 지폐가 지갑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0원을 줬습니다. 화가 이렇게 났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진정하시게. 저 사람의 목숨값은 10,000원짜리밖에 안 된다네. 바로 그 사람이 유명한 철로 역정 저자 존 버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브레이커가 되라. 아이스브레이커는 얼음을 깨는 도구 혹은 쇠빙선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스브레이커는 딱딱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의 대가는 처칠입니다. 처칠이 국회의사당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화가 났습니다. 처칠은 말합니다. 제 와이프가 너무 예뻐서 아침에 빨리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국회가 열리기 전날에는 각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요, 패밀리맨,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대놓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는 수학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제일 공신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 미셸 덕분이다. 한국에 누가 그런 말 했다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재치 즉답의 대가는 링컨입니다. 스티븐 더글라스와 상원의원에 맞붙습니다. 스티븐 더글라스는 말합니다. 링컨은 2개의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였습니다. 링컨이 연단에 섭니다. 제가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코미디 황제 이주의 원조가 바로 링컨입니다. 링컨의 별명은 긴팔 원숭이 혹은 오리지널 고릴라. 그때다가 이런 말도 있어요. 고릴라를 잡으려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일리노이주로 가라. 일리노이주와 링컨 선거구입니다. 근데 이 스티븐 더글라스와 대결에서 53대 47로 링컨은 집니다. 왜? 더글라스는 당대 정치 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링컨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지도자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우선 지도자를 말하기 전에 정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는 바보도 할 수 있다. 드골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는 너무나도 중요해서 정치인에게 맡길 수가 없다. 또 그는 말합니다. 정치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 자신의 말을 믿어주면 깜짝 놀란다. 프로쇼프는 말합니다. 정치인은 강도 없는데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1964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린든 B 존슨과 골드워터가 붙었습니다. 린든 B 존슨 케네디 후광으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러나 골드워터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하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도 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란 부패한 소수에 의한 임명 대신에 무능한 다수에 의한 선출로 대체되는 제도이다. 저는 제가 쓴 책 161페이지에 제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란 4년이나 5년 만에 한 번 들어오는 보행자 녹색 신호등이다. 단 20초 동안 권력을 맛본다. 선거 때는 후보자가 유권자 여러분의 종목이 되겠다고 말하나 당선된 그 순간부터 국민은 그 당선자의 종복이 되고 만다. 그건 제가 쓴 말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됩니까?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사람이다.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 그는 말합니다. 이 산을 넘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다 있다. 노르만 정복의 주인공 윌리엄 1세는 프랑스를 떠나 영국 해안에 도달합니다. 영국 해안에서 자갈밭에 넘어집니다. 부하들은 말합니다. 징조가 불일합니다. 돌아갑시다. 윌리엄 1세는 말합니다. 나는 이 두 손으로 영국을 움켜쥐어놓아라. 영국은 오늘부터 내 땅이다. 고로 내 땅은 여러분들의 땅이로다. 그래서 결국 영국을 정복하고 맙니다. 알렉산더는 전투를 앞두고 동전을 던집니다. 동전의 전면이 나오면, 동전의 전면이라는 것은 머리, 두상, 헤드가 새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헤드가 동전의 전문이에요. 전면이에요. 뒷면은 영어로 테일이라고, 테일, 꼬리. 그 동전 뒷면이에요.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전쟁에 승리한다. 그러나 그 동전은 앞뒷면 모두가 다 전면으로 만들어진 특수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 당당한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당한 말. 1970년도에 작곡하는 곡이 Let It Be입니다. Let It Be.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전라도 사투리로 냅둬 불어, 그런 말입니다. 즉 자기 나름대로 개성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결혼을 8번 했어요. 8번. 그래서 인명사전을 찾아보면 이 패머럴 spouses, 그걸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하루살이 남편입니다.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아닌 자와는 단 하룻밤도 자본 적이 없다. 마릴린 먼로는 공식적으로는 3번 결혼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쳐다본다.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러나 그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음란한 생각을 보고 있는 것이다. 또 마릴린 먼로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최악의 나를 대우할 남정네가 아니라면 최상의 나를 가질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남성들, 최악의 와이프에게 최상의 대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미국에 갑니다. 세관에 도착했습니다. 세관원이 묻습니다.
신고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나의 천재적 재능 외에는 신고할 것이 없소. 이렇게 말합니다. 김구 선생은 안중근사한테 이런 글귀를 써줍니다. 사내 대장부가 낭떠러지에서 감시 나무가지를 잡았다 치자 발 붙일 곳이 없을 때는 깨끗이 손을 놓아버려라. 멋지게 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브라우닝 권총을 차고 가서 민족의 원형을 처단하게 됩니다. 토마스 몽어는 반역죄로 목이 잘리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수염을 다치게 하지 말게. 수염은 아무런 죄가 없나이다. 노자는 말합니다. 야망이란 한 발을 우물모래 못질한 채 한 손으로 하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워딩 치고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돈키호테는 말합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어라.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워라. 딸 수 없는 별을 따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풀어서 해석하자면 영어로 think out of the box. 자기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틀린 말에 대해서 틀린 말. 이 조지 버나드 쇼의 묘분명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경제학 용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 말이 생각나요. 조지 버나드 쇼는 절대로 우물쭈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강당과 깡당으로 뭉쳐진 폼생폼사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노벨에게 말합니다.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노벨상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노벨상을 거절합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거절한 사람은 총 6명인데 버나드 쇼는 그 명단에 들지 않습니다. 왜? 자기 와이프가 이것은 아일랜드 명예인이 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기 와이프의 말을 듣지 않는 남자는 없습니다. 그 받아요. 그러나 상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전액 번역사업에 기부를 합니다. 그 묘분명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나는 알았지. 내가 무덤 주변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면 결국 이렇게 땅속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아니 그 묘비명에 무덤이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한국말이나 영어나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말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 양말을 신어 하면 되지 발에다 양말 신으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장갑 끼워 하면 되지 손에다 장갑 끼우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버나드 쇼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원한 주소는 무덤이다. 라틴어에 메몬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천삼병 시인은 말합니다.
소풍 왔다 간다. 중강 스님은 말합니다. 괜히 왔다 간다. 김미아는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원효대사가 자기 친구 죽음의 문상을 갔습니다. 하는 말이 너 태어날 때부터 죽을 줄 알았다. 이보다 멋진 애드리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함마드와 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랍에서 나온 고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자기가 산을 옮기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산아 오너라. 산이 오겠습니까? 산이 안 오면 내가 가지. 그런데 이 고사는 아라비아에 없습니다. 이것은 1625년에 프랑시스 베이컨이 쓴 수상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왜? 무하마드는 머리 끄트머리에서부터 발톱까지 사기꾼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의 영웅승부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무함마드는 자기 귀에다 콩을 집어넣어놓고 비둘기로 하여금 쪼아먹게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 비둘기가 나에게 신의 계시를 전해주고 있다. 이것도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헤리티지 문화사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고사는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을 해주지 못할 때 자기 스스로 일을 행한다. 혹은 사고를 전환하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긍정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Let there be light. Let there be light. 1장 3절입니다. 쭉 내려가서 1장 14절. 천지가 창조된 지 3일 만에 또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그런데요, 처음에는 light 단수예요. 근데 3일째 되는 날은 복수가 light S가 붙어 있어요. 제가 정확한 영어로 말하자면 김한영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천하의 이윤재인데 왜 처음에는 단수형 라이트고 다음에 3일 만에는 복수형 라이트 S가 붙었느냐. 나름대로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빛은 빅뱅, 우주 창조 시발 때 폭발할 때 나오는 빛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수형 라이트는 뭐냐? 발광체를 말합니다. 태양, 무수한 별들, 지구나 다른 발광체가 아닙니다. 이 정도 했으면 저도 성경 공부 좀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다음에는 이 말조심에 대해서 한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를 폐위시키고 다시 공화국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죄수가 네로 황제에게 잡혀갑니다. 그래 이 음모자는 그 죄수에게 귓속말로 말합니다. 오늘 하루만 참게 내일 자네는 자유몽이 될 것이세요. 이 죄인은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
자기 목숨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네로 황제에게 고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는 즉각 그 음모자를 체포합니다. 그놈의 귓속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입이 방정이나 이런 얘기입니다. 섹스피어는 맥베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말은 나의 칼집에 있다. 이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그 말입니다. 그 많이 쓰는 상용어구입니다. Last but not least.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원래 섹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섹스피어가 킹 리어라고 하는 리어 왕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한 말입니다. 리어 왕은 3명의 딸이 있었는데 막내 딸이 코델리아예요. 코델리아. 이 코델리아를 칭할타는 말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톨스토이의 작품 얘기입니다. 어느 상인이 여관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출발합니다. 러시아 경찰이 오더니 가방을 열어보라고 합니다. 그 가방에 피 묻은 칼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말합니다. 당신이 잔 옆방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목이 잘려 죽었다. 당신이 범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수십 년 흘러 감방장이 됐습니다. 신참들이 왔어요. 자네는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가? 아, 예. 내가 이러저러해서 완전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잡히지 않고 재수없게 말 한 표를 훔쳐서 그것이 들통나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완전 범죄 내용이 뭔가? 아,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칼을 어떤 사람 침 속에 넣어뒀습니다. 이 소설 제목이 God see the truth but wait. 신은 사실을 보나 기다릴 뿐이다. 이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will을 특별용법이 있어. will은 진리를 말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murder will out. 살육은 스스로 말한다. 살육은 스스로 말한다. 이 얘기와 연결해서 제가 직접 겪은 얘기를 하나 못하겠습니다. 제가 1등병으로 내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주머니에 넣어뒀던 돈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고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고참은 얼굴이 잘생겼어요. 기공자처럼. 눈알은 초롱초롱 빛났어요. 마치 토란잎에 고인 물처럼. 그 사람의 말은 남자 세계에서 많이 쓰는 쌍시옷이라는 용어는 절대 쓰지 않는 정제된 말만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 이분은 제대에서 나갔어요. 같은 날 한 분이 휴가를 나갔어요. 같이 대구의 어느 영화관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 휴가병이 아침에 깨어보니 그 제대로는 온데간데가 없고 주머니에 돈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제 돈은 누가 훔쳐간 사람입니까? God sees the truth but wait.
저는 끝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얼굴, 이것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존재다. 이 말을 마지막 메시지로 여러분들한테 들으면서 저희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